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26강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죠. 26강은 바로 얼마나 시장이 효율적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면은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정상적 가격, 한마디로 말하면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만 얼마만큼 효율적 시장이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초과 이윤을 갖다 내느냐. 그러면 초과 이윤을 내기 위하여 정보를 갖다가 이용하는 정보 비용이 든다. 그랬을 때 초과 이용과 정보 이용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해서 이퀄리즘이 된다면 바로 이거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할당의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100만원 벌기 위하여 초과 이익을 갖다 벌기 위하여 100만원의 뭐냐 그럼 비용을 들었다. 그럼 정상적 우리가 봤을 때 할당의 효율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100만원을 더 벌기 위하여 100만원의 비용을 갖다 투하를 했다. 이럴 때는 굉장히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바로 효율적 시장이라는 이야기, 바로 비용과 그리고 초과 이익,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이퀄리즘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시기마다 타임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26장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러한 내용 속에서 효율적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바로 가격에 관련하여 새로운 어떤 정보가 현재 시장에서 그럼 시장 가치에 즉시 적용이 되어서 즉시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정보라면 즉시와 정확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시 정확하게 반영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고 유용한 효율적인 만약에 시장이라면 바로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시장에 대하여 가치가 즉시 반영되는 걸 갖다가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모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지체 없이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바로 정보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흘러간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을 갖다 구분할 때는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가치에 반영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보가 얼마만큼 프라이스 영향을 갖다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경우의 수를 갖다가 세 가지의 타임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약성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성 효율적 시장이냐, 아니면 중강형이냐, 아니면 완전한 강성 시장이냐, 이 타입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약형이다. 우리 일반 주식에서는 약형이라는 말을 쓰고 부동산에서는 약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강형, 그리고 강형 하는 세 가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가치가 반영되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타임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가치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타임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의하여. 그래서 약성은 뭐가 되느냐, 과거의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때 약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반면에 중강형은 과거와 현재가 노출되었을 때 미래의 어떤 행동을 취하여 가치를 갖다 취하느냐, 중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행동의 액션을 취함으로 해서 이익을 갖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러지만,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이라면 어떤 바로 타임에 의한 부분에서 이득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럴 때를 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뒤쪽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효율적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가 강성은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도 왜 되느냐?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떤 행동의 여지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강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성은, 효율적 시장은 어떠냐면 바로 중강성까지만 효율적 시장이 존재되고, 강성의 경우는 효율적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행동의 액션에 어떤 범위가 없다 이거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뭐가 되느냐? 강성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다 할 때 이게 바로
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치 반영을 프라이스에 대한 타임에 의하여, 바로 어떤 타임에 의하여 반영이 되느냐에 의하여,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약성은 과거의 시간을 갖다가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하는 범주를 갖다 우리는 약성이라고 보고, 중강성은 바로 과거와 현재가 주어졌을 때 과거와 현재라는 어떤 액션 정보를 갖다 취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여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효율적 시장이 존재되죠. 그러나 강성은 어떠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정보가 총동원대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의 행동의 범주가 여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강성은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강성까지는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중강성까지, 약성과 중강성은 뭐가 되느냐, 바로 액션을 취하여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언급은 약간 되었지만 다시 한번 더 본다면 이 표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효율적 시장을 구분한다 그러면 과거의 어떤 공포,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과거의 정보에 의하여 현재와 미래를 갖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여부는 있다 이거죠. 바로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있고 정보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이 두 가지,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 불완전 시장을 완전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까지 현재와 미래는 여백이 있다 이거죠. 반면에 중강성은 현재 어떤 공포를 하는 겁니다. 공포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재무관리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공시란 말을 쓰죠. 공시란 말은 어떤 회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을 상장하겠다, 이런 정보를 갖다 노출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공시라고 얘기를 하며, 여기는 공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는 과거는 이미 지났고, 그리고 여기다 현재까지 어디 되느냐 그럼 주어진 여건의 배경을 이용하여 미래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불완전 경쟁시장. 여기에도 바로 미래라는 입장에 뭐가 되느냐,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라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상황을 갖다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불완전 시장으로 현재와 미래의 액션, 미래에 대한 액션. 그런데 여기에 강성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강형 또는 강성,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되었다 이거죠. 모든 올프레싱 정보가 다 적용이 되고 여백이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성에서는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고, 중강성에는 바로 과거와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약성의 경우는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에 어디에 되느냐,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결론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현재와 미래라는 뭐가 되느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분, 여기는 미래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위.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액션, 바로 초과 이윤이나 정보 비용이 들어야 되는 부위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 강성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우리가 가끔씩 공시란 말을 갖다 쓰는데 이런 얘기가 되죠. 회사가 쭉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공시란 말을 갖다 씁니다. 공시는 주식회사에서 어떤 공고를 갖다 내는 걸 갖다 우리가 공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바로 우리가 상장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보통 공시의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럼 공시가 되기 전에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 공시가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딱 올라갑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공시란 말을 갖다 쓰고, 이런 정보가 왜곡이 될 때는 미리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오히려 공시를 하면 주가가 뚝 떨어지는, 이론은 쭉 올라가가 정국시 될 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현실은 어떠냐, 이미 공시에 어떤 정보가 노출되어서 주가가 미리 먼저 올라가요. 공시를 하기 전에 올라가.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정보 노출로 인하여 실제로 공시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갖다가 현실에서는 많이 본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재무관리 나중에 주식을 갖다가 투자할 때 공시란 말,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를 갖다 공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정보가 노출되어서 상장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실제 상장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겨버리고 떠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는 게 주식과 주택시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서
대해서 공유점이다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이 표를 보면 확실히 알죠. 바로 과거의 기준에 의하여 현재와 미래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건 바로 약성이다. 또는 약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이라는 말도 쓰지만 약형, 그 다음에 중강형, 그 다음에 여기에 강형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럼 중강형은 과거와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액션을 취하며 불완전 시장에서 초과 이윤과 정보를 갖다가 소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백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강성의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다 동원된 입자이다. 이러면 여백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어떤 초과 이윤을 갖다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게 강성의 경우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모든 정보가 다 동원돼 가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서 어떤 사람 이런 걸 갖다 얘기할 때 이러죠. 뭐 예를 들어 침팬지가 투자를 하나, 사람이 투자하나 어디로 공이 흐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왜? 모든 게 뭐가 되냐? 강성의 경우는. 그렇죠?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동원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어디로 뛸 것인가, 또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부위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강령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표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와 미래에서 액션을 취하여 바로 초과 이윤과 정보 소유를 잘 활용하면 이익을 갖다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도 미래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바로 강성의 경우는 이런 효율적 시장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는 걸 토대로 하며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이 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성 과거의 정보. 그러면 액션을 현재와 미래라는 불완전 시장의 초과 이윤과 정보를 이용하여 잘 이야기하면 자기가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우리가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도 이제 미래라는 하나의 뭐가 되냐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을 갖다 소유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모든 정보가 다 동원된 상태. 여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며 주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부동산과 주가를 연관시키면 아주 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야기를 갖다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표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하고 잘 알지만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은 어떻죠? 그렇죠. 과거의 가격. 바로 정보는 과거의 기준만 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충분히 반영된 거다. 그래 과거 가격 추세만을 가지고 정보를 반영했다. 그럼 여기는 추가 이익에 대한 획득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정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과거의 역사 정보를 얻는다 그러더라도 정상이라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정보로 시장의 가치 변동을 갖다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액션을 갖다 취한다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정상에서는 이미 끝났다 이거죠. 이해를 취할 수 없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은 기술적 분석이 있다고 가정할 때 뭐와 뭐를 통하여? 그렇죠.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이용하여 바로 정보를 갖다가 도입하면 초과 이윤을 갖다 얻을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는 뭐가 되느냐?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초과 이윤이 없는 게 정상시장의 이야기다. 그러나 기술 분석을 통하여 바로 현재와 미래 액션을 취하여 초과 이윤을 갖다 추구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을 동원해서. 원래 정상은 뭐가 되죠? 과거 정보만 이하여 모든 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잘 활용함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를 동원하여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TV에서 어느 도시가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때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즉시 그 지역의 토지를 갖다가 구입했다. 그럼 정상 수익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정상의 수익을 갖다 획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기술적 분석을 갖다 동원한다면 오히려 추가 이익까지도 과거 정보에 의하여 현재와 미래의 바로 기술 분석을 통하여 원래 정상은 그대로 수익을 갖다가 어떻게 되죠? 정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기술 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초과 이윤을 쟁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약형은 과거 정보,
액션은 언제? 그렇죠. 현재와 미래. 그럼 현재 미래를 통하여 기술 분석을 통하면 바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아침에 TV나 신문에 났다는 건 과거 정보란 말이야. 과거 정보고 정상이라면 초과 이윤을 얻는 게 정상이지만 여기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이득을 쟁취할 수가 있는 여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약형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강형이죠. 중강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에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즉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과거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된 거, 여기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와 현재라는 액션의 두 가지 정보를 베이스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반영된다고 보자. 과거와 현재의 어떤 정보가 반영이 되어서 액션을 미래,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과거나 현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재에 뭐가 되느냐 정보를 분석해서 정상 수익을 획득할 수는 없죠. 왜? 이미 정상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야 된다 이거죠.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예를 들어 만약에 한다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바로 주어진 얘기는 뭐가 되죠? 그래서 미래에 정보가 있다면 미래의 정보를 갖다 우리가 취한다면 초과 이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상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만을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초과 이익을 갖다 구할 수가 없지만 만약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한다면 미래 액션을 취한다면 우리는 초과 이익을 쟁취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은 원래 의뢰되죠.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은 없다고 보지만 바로 가치 분석을 통하여 아까도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쪽의 얘기 속에서 바로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기술 분석을 통하여 가치를 더 창조하면 이익을 추가시킬 수가 있는 초과 이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도 바로 미래의 액션을 취하여 초과 이윤을 취한다. 정상에서는 우리가 못 구한다 그래도 가치 분석을 통하여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익을 미래 쪽에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TV에서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이라면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은 바로 정표가 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약형이나 중강성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갖다가 분석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공표된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만약에 정보를 갖다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먼저 알았다면 바로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초과 이익을 갖다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정상으로만 따진다면 이익을 획득할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만 그대로 고강형은 나온다는 그렇지만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바로 여러 가지 변동상으로 인하여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어디에? 과거와 현재의 정보에 의하여 미래 액션을 함으로 해서 바로 초과 이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강성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강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강성은 어떠냐? 이미 공표된 모든 정보가 다 의되느냐 그러면은 공적 정보가 다 적용이 되었다 하는 게 바로 강성이 되겠죠. 그래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왜? 액션을 갖다가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안정이 일어나는 요인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초과 이익을 여기서는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정보가 올 프레싱 다 커버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강성시장의 효율적 시장까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항상 정보를 볼 때는 약형은 과거의 베이스를 통하여 현재와 만약 너무나 정상 가격에서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윤을 초과 이익을 구할 수 없지만 만약 가치 분석을 통하여 기술 분석을 갖다가 통합으로 해서 오히려 뭐가 됩니까? 그렇죠?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액션을 취하여 바로 초과 이익을 구할 수가 있고 정보를 갖다가 획득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중강형까지도 왜 되느냐?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중강형까지도. 그러나 강형의 경우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초과 이익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강성에서는 초과 획득 이익은 불가능하다. 왜?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다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성효율적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며, 여기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결론을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어떤 형태가 효율적 시장이냐 하는 바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로 효율성 정도를 다룰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를 통하여 미래나 현재를 우리가 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약성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중강형은 효율적 시장이 의되느냐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통하여, 그 다음에 왜 되느냐,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통하여 효율적 시장을 갖다 우리가 유도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성의 경우는 이미 효율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너무나 시간 여백이 크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 가지 기술 분석을 통하여 변경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중간성만 돼도 효율적 시장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강성까지 뭐가 되느냐, 효율적인 어떠냐, 그럼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다음에 약성과 중강성의 경우는 효율적 시장 정보가 모두 다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누가 정상 이윤을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약형이나 중강형의 가지는 바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때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불완전 경쟁 시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약성과 중강성까지는 그래도 이익을 갖다 우리는 챙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중강성까지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을 때는 불완전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론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항상 약성과 중강성까지는 효율적 시장이 존재되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효율을 갖다 이야기하여 초과 이득을 갖다 구할 수가 있고, 또 완전 정보를 갖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초과 이익은 못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효율적이 어떠냐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바로 타임에 의한 정보, 아까도 말했지만 약형이다 그럴 때는 과거 정보를, 그 다음에 우리가 준강령이다 그럴 때는 과거와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초과 이윤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에 따라 대응하는 조치가 달라지지만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강령의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결론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 할당에 대한 효율적 시장에 대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초과 이윤이 나오는 것이, 초과 이윤을 갖다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정상 이윤보다도 초과 이윤을 냈다 할 때 이게 정보 비용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퀄리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득을 갖다가 얻기 위하여 100만 원의 정보 비용이 들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효율적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본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끌어간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어떤 대안을 선택했다. 대안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대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익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초과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초과 이익이 100만 원 만약에 발생되는데 100만 원의 정보가 들었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초과 이윤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보의 비용이 들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초과 이윤과 정보 이윤이 이퀄리즘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초과 이익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정보 비용과 이퀄리즘이 된다.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할당 시장에 대한 효율적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요약해 놓은 표를 갖다 가만히 본다면은 이 표는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서 보세요.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초과 이윤이 없고 완전 시장은 아예 100% 완벽하게 올 프레싱이 되니까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정보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100% 노출되었을 때는 초과 이익을 낼 수도 없고 정보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할당 효율적이라고 말했죠. 아까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은 이퀄리즘이 된다. 바로 영원. 초과 이윤도 없고 정보 비용도 필요 없다. 왜? 100% 완전하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완전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불완전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이 500원일 때 예를 들어 정보 비용이 500원 들었다 그러면 500원 벌기 위하여 500원이 들었다면 이거는 어떠냐?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거죠. 왜? 이퀄리즘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퀄리즘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갖다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죠. 완전히 경우는 아예 초과 이익도 없고 정보 비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다. 이건 완벽한 뭐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는 100% 해야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불완전 경쟁 시장에는 초과 이윤을 500원 얻기 위하여 500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럴 때는 할당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500원 이득을 갖다 얻는데 100원밖에는 들지 않았다든가 이게 다르다. 이퀄리즘이 아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퀄리즘일 때는 할당이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이퀄리즘이 아니다면 할당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아예 100% 정보가 노출되어서 초과 이윤도 없고 정보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100% yes. 100% yes가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100% yes가 됩니다. 그러나 요거의 경우는 500원 이득을 얻기 위하여 500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이까지도 역시 yes다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 할당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완전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500원을 얻기 위하여 100원밖에 들지 않았다든가 이게 이퀄리즘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할당 시장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이 결국은 이거죠.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이퀄리즘이 되느냐? 근데 완전에서는 영원밖에 안 돼. 그럼 불완전에서는 같은 경우는 yes. 그러나 같지 않을 때는 no다 하는 이야기로 할당 효율적 시장 여부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 해놓은 거 보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다. 그렇죠? 완전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를 동원하지 않아도 정보를 갖다 수반하지 않아도 초과 이윤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보 비용도 들지 않고 정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정보비가 바로 0이다 이거죠. 바로 초과 이윤도 왜 되느냐 그러면 획득할 수 없다. 왜? 완전히 노출되는 시장이니까 이것도 0이다. 0과 0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할당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yes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도 0원, 여기도 0원이기 때문에 바로 금액이 전혀 이해되죠? 정보 비용도 수반하지 않고 초과 이윤도 획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나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불완전은 우수한 정보 가치와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같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500원을 갖다 들여가 500원의 이 비용을 갖다 들였다. 500원의 비용을 들여가 500원의 가치를 갖다 할당했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죠?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거 yes가 되는 겁니다. 이건 100% yes죠. 바로 이건 언제나 yes가 되는 거죠. 요거는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다면 yes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no가 될 수 있다.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여기 500원 들었는데 500원 이득을 위하여 100원이다. 이렇게 다를 때는 바로 정보 가치와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이 어떠냐 그러면 이득을 갖다 구한 기회비용이 다르다면 no가 될 거다. 그래서 불완전에서는 yes와 no라는 두 가지가 있다. yes와 no가 있다 하는 이야기. yes와 no를 어떻게 교환한다? 그렇죠. 비용과 수익.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기회비용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초과 이윤을 내고 정보비용을 갖다 해야 하는데 비용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보비용.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수익과 정보비용이 이퀄리즘이 된다 이럴 경우는 뭐가 되죠? 이퀄리즘이 될 때는 yes. 만약 이게 이퀄리즘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땐 no로 봐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바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불완전 경쟁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불완전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는 100% no밖에 될 수 없다.
너밖에 될 수 없다. 언제나 뭐가 되죠? 그렇죠. 수익과 정보 비용이 어떠냐 그러면 이퀄리즘이 되지 않으니까 이득을 챙기려면 챙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과 손해가 존재한다. 이득과 손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경우는 이득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초과 이윤이다.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비용보다도 예를 들어 정보 비용보다도 크다. 정보 비용보다도 크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득이 될 거고 만약에 반대로 예를 들면 초과 이윤이 정보 비용보다도 작다 할 때는 손해를 갖다 우리가 봤다라고 말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는 이득과 손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 초과 이윤이 오히려 정보 비용보다도 이게 500원인데 이게 100원이다. 그럴 때는 이득이죠. 반면에 초과 이윤이 어디 되느냐 100원인데 이게 정보 비용이 300원 들었다 그러면 200원만큼 손해봤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냐. 어디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봤을 때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득을 챙기려고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불안전 시장에서 이득을 갖다 취하기 위하여 할당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부동 투자자들이 이득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값싼 정보를 획득해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그럼 나중에 예를 들면 그러면 초과 이윤을 갖다가 우리가 내게끔 만들어 버리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투기의 경우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100이면 100, 200이면 200, 200만큼 어떤 내용을 갖다 투하를 했다가 200의 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할당 효율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다음 이유는 정보비용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정보비용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현재 가치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리젠트 밸류다 그러니까 PB라는 말을 씁니다. 즉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뭐가 되느냐. 원금에다가 이율을 갖다 곱한다 이거죠. 원금에다 이율을 갖다 곱하면 이게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금에다가 곱하기 뭐를 갖다 하느냐. 원래 원금 1과 이율을 갖다 우리가 더한다 이거죠. 이율을 더한 거. 이게 뭐가 되느냐. 과거의 가치. 즉 나중에 받는 원리합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1년 후에 내가 만약에 본다면 원금을 갖다가 얼마만큼 현재 가치인 원금을 갖다에다가 이런 원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율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곱한 만큼 요건 이자란 말이야.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이런 원금 뒤에 붙은 뭐가 되느냐 이율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이자.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하니까 뭐가 되느냐 미래가치의 원리합계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미래가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받는 원리합계를 갖다가 현재 가치를 얘기하라. 그러면 미래에 받을 원리합계를 갖다가 1 플러스 이율 요걸 갖다 원금을 갖다 넘겨보자 이거죠. 원금을 놔두고 원금은 현재 가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항하라 이거죠. 이항하니까 1 플러스 뭐가 되느냐 이율. 이율은 바로 금리를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분의 나중에 가치인 바로 쉽게 얘기하면 원리합계. 원리합계를 갖다 우리가 미래가치라고 얘기하죠. 미래가치인 원리합계를 갖다 1 플러스 이율로 나누면 원금인 PB가 나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재 가치는 원래 자기가 은행에 투자를 했던 원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자신, 이율은 뭐가 되느냐? 이자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미래 가치는 뭐가 되느냐? 원리합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미래 가치를 만약 원금은 얼마니 묻는다면 이걸 이항해가 1 플러스 이율분의 FB 원리합계나 미래 가치를 나누면 원금이 된다. 그럼 여기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60000 40%만큼 이거는 왜 되느냐? 4000에 이하는 이야기는 60%만큼 두 개 합하니까 비율이 뭐가 돼? 그렇죠. 100%죠.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걸 갖다가 금리로 나누어라. 금리가 얼마냐? 20%라 하는 말을 갖다 쓰는 거죠. 요거 수익률이 20%다 이거지. 그래 이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40000으로 나오더라.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죠? 답이다 이거죠. 이거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는 원리 합계를 갖다 얘기할 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은 거에다가 1 플러스 이율을 갖다 곱하면 이게 미래 가치인 원리 합계가 나오는데 이걸 이항 딱 하면 미래 가치, 원리 합계 미래 가치를 갖다 이율로 나누면 이게 바로 처음 자기가 넣었을 때 원금이 나오는데 이 한글 상식으로 우리가 알면 편안하죠. 여기도 바로 이제 미래에 개발되었을 때 우리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 6천만 원이 40%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어디에 되느냐? 4천만 원이 어디에 되느냐? 6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20% 요구 수익이 들어가는 1 플러스 0.2에다가 놔놓고 6천 곱하기 0.4, 4천 곱하기 0.6 하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4천만 원이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 요거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면 되는데 요거란 말이에요.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시키는 대로 했다면 바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이자율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느냐? 현재 가치인 요 투자는 6천만 원과 4천만 원, 40%, 60%를 갖다 우리가 나누고 이율로 나눴더니 4천만 원이 뭐가 되느냐? 현재 가치다. 화폐 시간 가치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다. 그리고 0.2는 바로 이자율 또는 요구 수익률 하는 얘기가 되고 확률이 40%, 60%니까 이게 바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4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1년 후에 모든 걸 확실히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미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6천만 원에 대하여 100% 그대로란 말이야. 그럼 4천만 원에 대해서 이건 뭐가 되느냐? 100% 나중 알아줬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지. 그래서 1 마이너스 나누면 5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을 때 가치는 5천만 원. 모르고 우리가 투자를 했다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하던 4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 가치는 5천만 원이다. 두 가지 예를 들어 이걸 갖다 100% 신도시가 들었었을 때는 6천만 원. 이거는 우리가 가상한 거. 경우의 수를 나눴던 건 이건 0이죠. 이건 100%니까. 100%, 이건 100%라는 얘기가 되죠. 다 100% 맞다 이거지. 이건 의미가 없죠. 이게 따지니까 5천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러면 1년 전 경우의 수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던 뭐가 됩니까? 1년 전에 요거 두 가지를 40%, 60%로 보고 0.2로 나눴을 때는 4천만 원이었는데 확정된 후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죠. 확실하게 된 거는 5천만 원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아까 4천만 원과 여기 5천만 원과의 차이,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초과 이윤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과 이윤이 얼마냐? 5천만 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확정적일 때 5천이고 확정이 되기 전에 4천만 원이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5천과 4천을 갖다 뺀 차이만큼이 뭐가 되느냐? 초과 이득이 될 것이다. 초과 이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만큼이 초과 이윤을 갖다가 한다.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보다 비용을 적게 들었다면 남는 장사지. 1,000만 원보다 뭐가 되느냐? 비용이 더 들었다면 이건 실패한 장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갖다가 얻었다면 바로 상당한 초과 이익을 얻게 되고 성공이다 이거죠. 그러나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이 정보를 얻어가 행동을 했다면 손해보는 장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경쟁적으로 투자자가 이행하더라도 정보 비용이 초과 이윤과 비교하여 크다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는 1,000만 원만큼 차이가 났죠. 1,000만 원만큼 차이가 났어. 그래 정보 이용을 어느까지 볼 수 있느냐? 1,000만 원까지는 정보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래 정보 비용을 얼마로 보느냐? 1,000만 원만큼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 시장이 완벽하다면 공개적이라면 아무 이런 이야기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불안정하다든가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치열한 경쟁이라면 이게 1,000만 원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죠. 5천과 4천 5천은 100% 완료되었을 때고 4천은 추정했을 때 1,000만 원만큼인데 그만큼 비용을 갖다 우리가 보면 될 것이다. 1,000만 원만큼이 바로 초과 이윤을 얘기한 뭐가 됩니까? 운동력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정보 비용은 4천만 원과 5천만 원과의 차이인 바로 우리가 봤을 때 1,000만 원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제 확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확인 문제는 다음 중 성경 중에 틀린 것하고 묻습니다. 물론 쭉 읽으면 여러분들은 뭐 답이 나오겠지만 4번에 보면 약성의 효율적 시장은 현재 가치와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현재 가치가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용을 초과하는 이용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래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현재 가치는 의미가 없죠. 현재는 액션이 된다 이거죠. 액션.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바로 저희가 봤을 때 초과 이윤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취한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가치보다는 현재는 액션을 취하고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상보다 더 이득을 얻는다는 거. 이거지 현재 가치 개념이 아니다. 현재 가치가 아니다. 이게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이건 맞다 이거죠. 이건 예선데 현재 가치는 의미가 없다. 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4번이 문제다. 그리고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를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뒤쪽 가서 2번의 이야기를 갖다 본다면 2번은 뭐냐 한데, 2번의 이야기는 바로 1번의 이야기, 중간성 시장은 공표된 것이긴 그렇지 않은 사건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공표된 사건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이건 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있는 말은 노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며 1번이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중간성은 바로 공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공표, 중간성은 공표 이건 맞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공시란 말을 갖다 얘기했던 거이기 때문에 앞 설명은 맞지만 뒤 설명 그렇지 않은 사건, 이거는 노에 해당되는 거고, 중간성은 공시를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는 게 약간은 혼란하고 좀 까다롭더라도 차근차근 우리가 얘기하면 완전 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이건 뭐 이거 고민할 게 없죠. 그러나 불확실해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초과 이득과 정보 비용을 갖다가 같다면 우리는 오케이가 되지만, 만약에 이득이 크다면 바람직하고 손해가 더 크다면 피해야 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약성이나 약형이나 중간성까지는 이득을 낼 수 있지만 강성의 경우는 모든 정보가 다 올프레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취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이라는 말은 바로 초과 이윤과 자기가 들인 비용을 갖다 비교해서 비용보다는 초과 이익이 커야 되고, 이퀄이 되면 다행인데 이퀄보다 크면 더 좋고 이퀄보다 적고 오히려 비용이 크다면 손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정보비용이라는 이야기, 정보비용도 실제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했을 때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일어나는 비용을 정보비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했던 것까지